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 법원에서 어떻게 볼까요? 포모라고 하죠. 나만 빼고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다 보니 버티지 못하고 빚이 너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식 투자로 빚이 많이 생겼을 때 도저히 내가 벌어서는 못 갚겠다, 이런 판단이 되었다면 개인회생으로 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가장 주요하게 검토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실금액입니다. 2022년 이전에는 전부 청산가치로 잡았어요. 청산가치로 잡는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 금액만큼 이상을 변제를 해야 개인회생이 인가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투자를 했다가 이 돈을 다 잃었어요. 빚을 1억 원을 내서 1억 원만큼의 채무가 생긴 건데 본인이 쥐고 있는 돈은 제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1억만큼은 네가 자산이 있으니까 1억 원 이상을 변제해야지 개인회생을 인가해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하려는데 이거를 청산가치로 잡다 보니까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2년 7월에 전격적으로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실무준칙을 개정했고요. 이 실무준칙 개정에 따라서 다른 회생법원들도 주식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실무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손실본 금액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에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이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모든 법원에 통용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어느 관할 법원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느냐. 서울, 수원, 대전, 부산 이 네 군데 회생법원에서는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고 실무례도 그렇게 그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의 관할 권역에 속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손실금으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실무례가 좀 나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특정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라는 보정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다른 법원이랑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주장이 먹힐 때도 있고 먹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손실금 전액이 아니라도 일부라도 변제 금액에 반영을 해라 라고 보정이 나온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관할 구역에 속하느냐, 이것도 함께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외에 올해 3월에 새로 문을 연 회생법원이 대구, 광주, 대전입니다. 회생법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직 실무례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방법원일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채무자에게 프렌들리하다기보다는 좀 더 채권자에게 프렌들리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었기 때문에 이번 회생법원 출범으로 인해서 이러한 관행이 좀 변경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실무례가 어떻게 확정이 되었다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자산 보유 여부입니다. 비투를 하시면서 본인이 채무를 많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본인의 집이나 땅, 차 같은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많거든요. 이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손실금과는 별개로 본인의 자산 청산가치로 잡히게 됩니다. 즉 본인의 집이 2억 원이에요. 채무가 5억 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청산가치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자산인 집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총 2억 원이 청산가치로 잡히게 됩니다. 2억 원 이상을 36개월 동안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채무조정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채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2억 원 이상을 변제하더라도 나는 채무탕감을 더 많이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기간을 36개월이 아니라 60개월까지 연장을 해서 청산가치에 맞게 또 그 이상 변제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점 외에 개인회생을 결심하신 이후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기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려주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처음 빌릴 때부터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분들은 사기 고소에 대해서 별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사기는 형사사건이거든요. 또 형사사건에서 사기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채무는 비면책 채무로 인해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서 모두 인가를 받더라도 이 채무를 별도로 변제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하시기 전에 본인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들을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시기가 중요해요. 채무를 빌리고 그 다음에 바로 했다 라기보다 일정 정도의 텀을 두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사에서도 저희가 소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자를 매달 적절하게 납부를 하고 있었고 특정한 기간 이후에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여를 하자마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기로 고소당한 일은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도 투자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내가 이 주식을 이 회사를 믿고 있는 만큼 다시 상승할 거다. 지금 30% 40% 빠졌지만 상한가 한두 번만 맞으면 충분히 다 복구하고 더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한 금액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위험한 레버리지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걸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사실 법원에서 보는 건 주식, 도박, 코인 이 세 가지를 같은 계열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는 젊은 분들 2030 세대에서 많은 비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컨 찬스를 주고자 이례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 법원에서 어떻게 볼까요? 긍정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주식 투자는 더 이상 그만두시고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종목도 그대로 홀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산가치, 관할, 자산 보유 여부, 사기 문제, 계속적인 주식 투자 이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가지 외에는 사실 다른 개인회생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 5가지 유념해 주시고 본인이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 바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